자,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143회. 자, 우리 드림캐터 우리 김도겸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우. 야. 이제 나이키. 나이키. 와우. 아니 나이키는 정말 아니 미국에서도 오래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죠. 네. 근데 나이키에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일이 이제 테니스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테니스? 예. 근데 사실 저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스카우트하거나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가 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에이전트가 되려면 그 종목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또 그 선수를 관리하려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에서 학교 다닐 때 테니스를 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못했던 운동이 이제 축구 그렇죠. 하다가 안 돼서 육상 하다 안 돼서 럭비. 그러니까 테니스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테니스는 안 해봤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이제 축구 담당으로 바꿨고, 또 그다음에 농구 담당에 나가니까 농구 담당을 했고, 또 야구 담당에 나가니까 야구 담당을 했고. 야구 담당.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의 협회나 특성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오히려 그게 엄청나게 경쟁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이벤트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제가 처음으로 그 3대3 길거리 농구대회를 기획을 하고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만든 이벤트는 아니지만 미국 본사에 있는 이벤트를 가져다가 한국 땅에다가 이제 우리 형태에 맞게 이제 접목을 시켰죠.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3,300팀, 12,000명의 선수들이 나왔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5개 도시를 돌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그 나이키가 3대3 길거리 농구대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뭐 마지막 승부나 또 여러분 잘 아는 뭐 슬램덩크나 이런 농구 관련한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상당히 나이키가 길거리 농구 대회를 통해서 브랜드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진행할 때 미국에 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반대는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코퍼레이션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 타겟으로서 하는 그 하고 저희 나이키 타겟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콜라와 나이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마케팅들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매년마다 이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다 어떤 컨셉을 집어넣어서 그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느냐, 그리고 그 대회에 나오면 시키지 않아도 몸에다 나이키 문신을 하고 또 영화는 어떻게 나이키를 하나의 컬처 브랜드로 만든 이런 데다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 저기 아까 미국에서는 이미 있었지만 한국에 갖고 오면서 우리 지역적 특성, 우리나라 특성에다가 좀 차별화했던 건 어떤 점이었는지. 우선은 우리가 이제 대결 자체를 우리가 용쟁,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처럼 이제 용호상박이라는 우리나라 동양이 맞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끄집어냈고, 또 우리나라에는 좀 시작을 그런 광장을 빌려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농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서 길거리를 빌리려면 한 1년 전부터 그 공무원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명함 주고 또 2달 지나서는 생일 언제입니까 해서 생일 선물로 신발 보내고, 그럼 이제 한 평 빌려주다가 10평으로 돌아오고 10평이 100평 되고, 그래서 사실 하나의 장소를 그렇게 오픈하는데도 한 1년 이상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는 청소년들이나 또 학생들을 실망을 시키면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 기획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땡볕에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스팔트에서 열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코카콜라의 파워에이드가 이거 뭐 브랜드 얘기도 그럼요. 파워에이드죠. 스포츠 이온 음료. 파워에이드. 여러분 워셔 얘기 아니에요. 파워에이드. 다른 음료는 아니에요. 음료도 아니에요. 그런데 파워에이드가 처음 국내 런칭을 그 시작하던 해에 저희 길거리 농구대하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나면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때 파워에이드를 그 쿨링을 해가지고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컵의 한 3분의 1 정도를 따라서 그 더울 때 아이들이 먹게 하니까 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청소년들은 전부 다 그 다음부터 파워헤드 매니아가 돼가지고 첫 해 파워헤드의 마켓 쉐어가 7% 이상 올라가서 전 세계 중에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런칭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찬호 선수 처음 맞아요. 그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저희가 이제 계약서 쓰고 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도 좀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키에서의 스포츠 마케팅은 국내의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거리 농구를 통해서 어떤 스포츠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계기도 좀 저희가 만들어줬고 또 최초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내치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선수가 마이너리그에 떨어졌을 때도 저희가 광고나 홍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선수를 저희가 알리고 그래서 결국 3년차, 4년차에 떴을 때 저희 나이키가 엄청나게 그런 홍보 효과를 받고 그래서 제가 나이키에서 배웠던 것은 절대 브랜드는 배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그 적합성 있는 선수를 고르는 것이 나이키 선수들 보면 굉장히 다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합한 선수를 고르고 또 선수를 골라도 그 선수에게 다른 브랜드와 또 다른 선수화된 차별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을 저희가 끄집어낸 게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키에서 배웠던 게 우리가 얼마나 적합한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똑같은 것을 하지만 얼만큼 우리가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사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의 브랜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만큼 차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국내 스포츠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네네.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이키를 못 따라? 왜 나이키를 우리는? 우선은 나이키는 강력한 그 글로벌 스타들이 많죠.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가 좀 따라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브랜드하고는 다르게 이런 R&D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R&D 투자가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 이벤트나 광고들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계속 친밀감을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그런 마켓 그 쉐어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나이키를 이제 시대가 너무 오래돼서 부모들이 나이키를 착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 세대가 이 브랜드를 착용을 안 하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나이키는 한국 시장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나이키는 또 다른 어떤 브랜드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중에 나이키 들어갔을 때도 내 최고의 기회였고 나왔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키 다니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야간 대학원 다니면서 석사를 받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수업 시간에 막 맞추면 운동화 나눠주고 티셔츠 나눠주고 이러니까 거의 학생들이 저를 신처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학기가 끝나면 그 학생들을 길거리 농구 대회 그 아르바이트 진행으로 시키니까 그 학생들이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선물 주는데 누가 눈빛을 딴데 돌리겠어요.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교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98년도에 이제 IMF가 터지니까 회사에서는 뭐 강의 나가고 또 공부하는 그런 직장인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직장을 택할지 또 학교를 택할지라는 그런 윗분이 제안을 했을 때 과감하게 학교로 가겠다라고. 정말 그냥 과감하게 그냥. 그렇진 않았죠. 굉장히 좀 뭐가 가장 좀 제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걸 논다는 것이 정말 여기를 나가는 것이 죽을 것만 같다고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나이키를 나온 것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제 삶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들었지만 나와야겠다고 나를 이끌어준 건 뭐였어요? 우선은 그 비전이죠. 나이키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7년 동안 똑같은 이벤트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디어에 대한 고갈도 있었고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왜냐하면 우리가 한 차선에 가서는 앞차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러려면 우리가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듯이 결국 다른 길을 가야만이 옆에 차를 앞지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제가 미래를 봤을 때 결코 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차선 변경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위해서 좀 말씀 좀 우선은 차선을 변경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우선은 무조건 변경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가 저는 이제 SUV를 몰아서 늘 먼 미래를 먼 데까지 볼 수 있는데 사실 앞에 가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차선 바꿔서 가면 항상 빠져나갈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차선은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첫 번째는 차를 먼저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좀 높은 차를 타야 되겠네요. SUV 높은 차를 타고 걸로? 차선에. 네. 포크레인 같은 거 좋겠다. 자, 높은 차는 높은 현대 차. 자동차. 자동차. 저희 지금 4개월째 지금 4개월째 밀고 있는데 아직 광고를 협찬이 안 들어와요. 협찬이 안 들어와요. 저희는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유튜브를 안 보나 봐요. 안 보나 봐요. 네. 하여튼 좀만 더 참고 안 되면 BMW나 BMW 벤츠가 좋다. 들어가겠습니다. BMW 좋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우선은 차선을 무조건 변경을 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네. 내가 변경을 하는 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앞서기 어떡해요?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저질렀기 아니 때문에. 차선 변경도 우리가 진짜 실제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앞차가 그냥 차선 변경할 거면 확 들어와 주면 더 나은 건데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들어왔다 또 많이 빠져나가고 막 들어오려고 하다가 또 깜빡이 저쪽 거 켰다가 막 이쪽 켰다가 막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주의도 이렇게 좀 약간 위험해질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변경하는 게 인생에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하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변경에는 우리가 어느 차선을 갈아타느냐가 중요한데 우선은 자기 분야로부터 좀 확장해서 나가는 게 있고 네. 또 전혀 다른 분야를 나가는 게 있는데 가능하다면 자기와 연관성 있는 분야를 나가는 것이 굉장히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팁을 드리면 차선 변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 백미러를 다 부셔버리세요. 아 오히려 되는 게 없어야 막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와우 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오! 그 우리가 인생이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우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에 가서 자기들 요리 다 해먹고 옷도 다 갈아입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야, 너 배는 게 없어서 새끼 혼자 다 하냐 했더니 형 배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맞아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다 배우니까요 절대 안 잊어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새끼야. 너 근데 형 얼굴은 생각나냐 했더니 형 제가 형 알면 이렇게 말 편하게 놓겠어요? 제가 배는 놈한테 물어봤더니 형 인상 더럽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넌 안 배는 게 진짜. 편하다 이 새끼야. 배가 배는 게 없네요. 네. 와. 이 친구 앞이 안 보이는 친구인데 너무 밝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 멋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막 저지르면 되는데 네. 보이니까 더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 행동하십시오. 아셨죠? 네. 아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just do it. Just do it. do it. 나이키. 무조건 해라. 그냥 아디다스 하면 된다. 아니에요? 나이키예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과 우리 공감, 사랑. 공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마케팅은 결국은 사람들의 소비자의 마음을 뺏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뺏느냐 아니면 이기느냐의 경쟁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뜨는 비즈니스들 보면 뭐 에어비앤비나 예. 그다음에 뭐 우버나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이나 결국은 이게 다 공감과 공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면서 얼만큼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해도 학생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꼴통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케팅은 그러한 공감을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도 역시 그런 공감대가 함께 형성이 됐을 때 더 좋은 얘기,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공감은 사실 현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필수적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공감을 막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첫 번째 공감을 막는 곳이 어디냐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요?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집에서 밥 안 먹고 편의점 가면 뭐 다 요즘 있죠. 도시락이 하도 많이 아. 좋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굉장히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의점이 유일하게 지금 매출이 많이 오르는 곳이 편의점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과 공유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 혼자 먹는 그런 혼밥족이라든가 또 네. 혼자 노는 혼놀족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공감이 좀 세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감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스포츠예요. 아. 스포츠처럼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공감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게 나오면 야성적이 돼요. 야성적. 오 사람이 사람이 야성적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야성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90년대에 나이키 다닐 때 출장을 가면 일본 여자 직원들이 이 일본에는 남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왜요? 남자가 왜 없냐? 없다? 일본에는 남자가 없고 한국 남자 너무 멋있대요. 왜요?
일본 남자들이 너무 순하고 착한 거예요. 오. 그래서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는데 네.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해병대 가서 사고가 나면 해병 훈련 못하게 하고 또 텐트 안에서 불이 나면 텐트 못 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대한민국이 법과 규제로서 인간이 해야 될 행동들을 제재하다 보니까 맞아. 점점 야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지르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려면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대학생들 신입생들 보면 야성이 없어요. 저지르질 못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다니는 학원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야성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야성을 회복을 하려면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장 가면 야! 문 걸어 잠궈! 저 새끼 죽여!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통하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가 문 그렇죠. 저 새끼 죽여 이러면 그것도 스포츠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기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동물적인 어떤 본능을 해소함으로써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몸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야성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는 뭐 스티브 잡스 네. 학교 졸업 못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분야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성의 부회장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삼성에서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 저쪽 서산 쪽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1교시 수업이 다 체육이래요. 매일 체육이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하니까 이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더라도 화해하는 법도 금방 배우고요. 학업 성적이 엄청 뛰어나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회사 부회장님께서 분석을 해봤더니 왜 운동 선수가 그러면 공부를 못할까 했더니 계속 운동만 해서 그렇대요. 그분들을 조금만 공부시키면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데 계속 운동만 시켜서 그렇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으면 이제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진 아이로 키워야 리더가 되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 밑에서 종속관계로 일을 하지 절대 지혜를 가진 사람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도 인재를 뽑을 때 지식을 가진 아이들은 무조건 밑에서 그렇죠. 종속관계 사람으로 구성을 두고 리더들은 전부 다 지혜를 가진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혜를 갖는 첫 번째 바로 어릴 때는 운동을 시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잡아야 될 게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절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애가 공부하거나 이거 아닌데 우리는 공부하는 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공부하라고 앉혀놓으니까 하지만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이 해결이 되려면 해결이 돼야 마음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만이라도 같이 좀 몸을 좀 더 활발하게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세요. 네, 움직이세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자, 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고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야구장을 가고 축구장을 찾아갔잖아요. 좋다. 가서 우리가 갤러리로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몸을 많이 그러니까 최근엔 이제 대한민국의 야구를 보시면 굉장히 한 세대가 우리가 말한 한 세대는 25년을 얘기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장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보면 뭐 곰돌이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옛날 똑같은, 거부터 네네. 요즘 거까지 그렇죠. 그렇게 입고 이제 경기장 가서 응원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마케터들은 경기장에 야구 경기 3시간 20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함성을 지르는지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구 경기는 한 3시간 20분 동안 한 150회 정도. 그래서 함성을 많이 지르면 지를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지르세요. 아셨죠? 그래서 소리 질러! 와우! 그래서 스포츠는 이렇게 소리를 지름으로써도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옆에 있는 친구와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람하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가 굉장히 좀 더 스트레스 해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 이영석 대표께서 이야기한 대로 고등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니까 학습 능력이나 삶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건 이미 통계로 나와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10분씩만 운동을 해도 우리 의료비야 1조가 절감이 됩니다. 와. 그래서 상당히 스포츠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삶의 근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맞아. 지금 너무나 빨리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스포츠를 하지 못하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이렇게 성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결국은 창의력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디 놀러만 가려면 꼭 그 다음 날이 시험이에요. 이 교육부가 날짜를 그렇게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놀러 가려고 하면 그렇죠. 꼭 시험에 걸려요. 그래서 교육부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공감을 방해했던 게 편의점이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만 어떤 건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공감을 방해하는 건 뭘까요? 뭘까요? 궁금해 죽겠네. 와, 궁금해 죽겠네. 여기서 2부 잠깐 마무리하고요. 3부에 과연 편의점 다음에 무엇일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